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띵띵똥똥똥똥똥똥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띵똥똥똥똥똥똥똥똥똥 마이크 테스트였지. 갑자기 공중전화번호부 거의 한 건만큼의 사연이 쌓였는데 방송하는 데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전부 뭐 마응 미안해, 뭐 마응은 나이를 도대체, 마응 화내지 마, 삐졌어 애구구 토닥토닥, 마응의 수려한 외모에 대한 찬문. 최소한 이 정도 반응은 있어야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라디오 방송이든 인터넷 방송이든 아니면 뭐 다른 그 기타 방송이든 간에 청취자에게 어떠한 이 반응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안 빼먹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하지만 난 유명 DJ거든. 이렇게 고수 식구가 다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 마왕을 달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튀어나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마왕 수 쓰지마, 방송 땡 까고 밥 먹으려고. 마왕 수 쓰는 거에 한두 번 놀아놨니? 방송하기 싫으면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 영숙이랑 싸웠거든,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어, 믿거나 말거나 온갖 핑계 대면서 땡 까던 마왕이야. 왜 쌩 오빠를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난리야? 솔직히 내가 알기론 쭈니 오빠가 더 많이 받았다더라. 왜 하필 타겟이 쌩인 거지? 젠장 희생양이 되었군. 지금 쌩을 감싸고 도는 거지? 이거 그지? 편드는 거잖아. 이거 감싸고 도는 거잖아. 감싸고 도는 거잖아. 이게 알칼리 마녀 아이디 불린 사람 대기해봐. 레지코어 언젠가 내 마음 빛을 가득 안고 영혼을 날리라. 식구들아, 우린 지금 망에게 농락당하는 거다. 삐진 걸 핑계로 방송 땡땡이 친다. 망 지금쯤 반개를 들여다보면서 즐기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이러면 망이는 계속 즐길 것이다. 그러니 삐지던 말든 그냥 내비두자. 찬타. 망, 왜 또 지랄? 망 좀 그만 좀 해라. 왜 방송 안 해? 근데 지금도 재밌다. 히히. 국가원수 모독죄인 거 알지? 불멸의 공상. 이제 그만하자. 슬슬 열받는다. 여지껏 기다려서 잠 안 자고 들었는데 속 좁은 인간. 속 좁은 인간. 습. 내가 기왕 사람이 잠자는 사자의 거시기털을 뽑다니. 기왕 속 좁은 뭐 이런 소리를 다 욕을 먹은 바에야 진짜로 속 좁게 행동해야겠지, 그지? 훗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거야. 쌍. 예. 그 선물 안 준 년들이 문제지. 왜 우리가 이딴 피해를 입어야 하지? 선물은 마녀들만 주는 건가 보지? 그리고 불멸의 공상은 여동생 없고 누나 없고 혹시 남아도는 이모라도 없니? 다들 이딴 식으로. 그 집에서 애가 엉을 까면
어휴 그랬어 토닥토닥. 근데도 계속 이제 벌떼 까면 뭐 밥 굶기고 문 닫아 걸고 막 이러면 되는데, 이 고스의 하나의 슬픈 점이 뭔지 알아? 바로 엉 까는 새끼가 직접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야. 동일 인물이라는 거지. 원래 엉 까는 놈하고 그 다음에 슈시 버릇없이 공부 다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동일 인물이라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24시간 아이디 정지자의 명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멸의 공상, 알칼리 마녀, 레지코, 찬타, 네 사람 24시간 아이디 정지되겠습니다. 훗.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상에서 가운데 금 거놓고서 이렇게 넘어오지 마 그러는 쌈 나는 거 알지? 여자 짝꿍이랑 사내애랑. 그래서 손 넘어가면 좀 심하게 못된 여자애는 이 팔뚝 넘어왔다고 막 샤프심으로 막 찌르고, 남자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한 대씩 툭툭 두 대, 툭툭툭 세 대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주먹 날리고 막. 나 여자애하고 그 싸움 붙어가지고 보름 동안 안 밀리고 싸운 애잖아. 이 초등학교에 숨어든 이 교사들의 그 인식과 남녀 차별적인 정서에 저항하기 위해 싸웠잖아. 뭐냐고? 네가 남자이니까 양보하고 참으래. 어? 남자애가 속 좁게 그런다고. 아니, 남녀평등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왜 남자애는 속이 좁은 게 되고 여자애는 그냥 싸워도 안 속 좁은 거고, 남자인 내가 양보를 해야 돼. 남자가 양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계속 싸웠잖아. 지금? 동창사의 평이 안 좋지. 그때도 여자애들이 나를 우습게 하라고. 지금도 우습게 알지. 반창이 안 나가잖아. 후유증으로. 나? 알잖아, 속 좁은 거. 아, 참네. 이 사태를 맞이하여 누가 이겼다 졌다 하는 그 승부를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식구와 DJ니까 식디 간의 그 상호 화합의 정신으로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DJ가 나오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불행한 DJ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용공 세력의 이 DJ 음해 및 분위기 해치는 음모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4시간 아이디 정지영 4명 철저히 준수하세요. 그대 잊었나, 그대 어떤 사람인가. 한때는 잘나갔지,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내 이름을 나는 듣지 않았었지. 그때는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겨울은 또 다시 또 오고 바람은 또 다시 또 불고. 자, 간만에 일반 사연을 읽어보자. 일반 사연 우리 좀. 일반 사연이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 나른한 졸음 같은 그 뭐랄까 추억의 그림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나도 한때는 이 마이크 앞에서 일반적인 사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연 뒤에다가 백뮤직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안녕하세요, 신해철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 이러면서 중간에 웃음소리 뭔데? 이게 그렇게 방송을 한 적도 있었다 이거지. 그때는 목소리 쫙 깔고,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 쫙 백뮤직을 깔아놓고서, 참 그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연이지만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잘 잤다. 야, 너 나봐. 몇 초새 눈 부은 거 보여? 그지 보였지 몇 초새. 야, 이건 정말 경이적이다. 잠깐 졸리다 그러고 눈을 감고서 이렇게 슉 떨어져 있으면 있잖아, 눈을 감고 있는데 내 눈이 이렇게 싹 부어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니까. 이게 놀다 인간이 달통하면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같아. 알바소녀 신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다. 알바소녀 인생이 졸려는 백수 생활 중 또 하나의 알바를 했어. 지난주 토요일 4일에 알바를 끝마쳤지. 명동 모처에 새로 오픈한 슈즈 마켓의 오픈 행사를 위해 일해달라는 부름을 받고 달려갔는데, 그게 말이야, 꼭 한글로 신발 가게라 그러면은 보세나 뭐 약간 허접한 신발 이렇게 파는 데 갖고, 슈즈 마켓이라 그러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진열도 좀 쫙 돼 있고 인테리어도 돼 있고 조명도 신발을 이렇게 똥똥똥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데에 오픈 행사를 한다. 야, 씨, 좋은 코리안 놔두고 잉글리시 믹싱해서 스피크하지 말라니까. 그 신발 가게 개점 행사라 그러면 되잖아. 신발 가게. 이래달라는 부름을 받고 달려나가는데 머리에 신발을 쓰라는 거야. 글쎄. 말인즉슨 휴즈마켓인 그 매장의 특성을 살려 주황색의 신발 모양 인형 탈을 머리에 쓰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손님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임무였지. 결과적으로 에이스댕 얼굴에 땀띠가 났다는 얘기지. 처음엔 돈 받고 일해주는 거니까 제대로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몸을 흔들며 이 마왕 콘솔에서 하는 몸부림 같은 거를 그렇게 임했는데, 그것도 몇 시간이지. 이틀째 되는 날에는 머리에 신발을 뒤집어 쓰면서 일당 5만 원에 내가 이리 춤을 추면서 삽질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땀이 찔끔찔끔 나더라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춤추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신발 인형탈을 툭툭 치우고 가던 찌질이 놈들, 니들 고수 신구인 것 같다. 같은 식구는 땀 흘리면서 중노동하고 있는데 니들 장난 걸어도 되겠냐? 얼굴 다 익혀뒀어. 콘솔 가서 찾게 되면 아작날지 알아라, 쓰댕. 막 얼굴에 땀띠 나면서 번 돈으로 25일 날 휴가가 바다지 바다. 25일 날이면 조금 있다가고 나 공연하는 날 아냐? 확 태풍이나 불어라. 가래 열고. 근데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내일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비라지? 결론이 뭐냐고? 이런 돈에 대한 집착, 집념, 노력, 성취하는 인생이 졸려를 토닥여달라는 거지. 흑흑, 돈 버느라 졸라 고생했다고. 아니, 그 돈 벌어서 이젠 마왕 티켓을 살 수 있어도 아니고 놀러 간다는데 토닥여주진 않고 쎄비 후려쳐주긴 할게. 등짝 한 대 빡. 근데
알바를 정식 직업 갖기 전에 또 학생일 때 해보는 경험은 참 좋아요. 진짜 그거만큼 좋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해보면 느껴지는 게 그거잖아. 자기가 상상으로 이 정도 힘들겠다. 혹은 맥시멈 정말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 이 정도 라고 생각하는 거에 최소 1.5배에서 2배는 힘들지 무조건. 더 많이 힘들면 3, 4배 정도 힘든 거고 3, 4배 정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는 뭐 지루해서 굉장히 지루한 자기랑 맞지 않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벌이가 시원찮은 일이라든가 뭐 주위에서 스트레스 좀 받게 하는 일 뭐 이런 게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알바를 안 해본 새끼가 하는 말이야. 알바를 직접 해보면 존나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조금 험악하다든가 아니면 벌이가 시원찮다든가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고생스러운 순서대로 힘들어. 너무 정직한 거야. 노동이라는 거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직접적인 거라서 노가다가 졸라리 힘든 거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게 힘든 거고 계속 말해야 되는 게 힘든 거고 물론 뭐 알바 치고서 안 고된 알바가 어디 있겠냐마는 어디 그냥 뭐 빈 가게 지켜주는 알바라든가 응? 파리 날리는 가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심심해 쓰댕 이러고 앉아 있어도 무슨 뭐 몇천 원 벌이 벌이가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생스러운 만큼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참 알바를 함으로 해서 또 좋아지는 건 뭐냐면 쪽이 졸라리 두꺼워지잖아요. 옛날에 제가 판 냉차를 먹고 배탈 난 새끼가 존나 많았을 거거든요. 그 냉차에다가 기억하실래나 몰라. 옛날에는 리어카에서 여름에 냉차라는 걸 팔았어요. 80년대 후반 지나가면서부터는 다 없어진 거 아닐까? 그 안에서 모다 돌려가지고 모다 이렇게 유리통 안에서 이렇게 출렁출렁 물결치게 해가지고 얼음 몇 조각 띄워놓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시원할 것 같다 그래서 더울 때 그거 사 먹고 가다가 식중독도 걸리고 콜레라도 걸렸을 거고 장염 이질 따위는 뭐 아주 손쉽게 걸렸을 텐데 그거 보리차 아니거든요. 커피 제일 싸구리 사가지고 그거 물에다가 살짝 푸는 거거든. 그럼 보리차 색깔이나 맛처럼 변한다고. 그런 다음에 길에서 파는 냉차는 설탕도 넣어서 달게 만드는 거라서 거기다가 설탕 미쳤니? 단가 비싸게 설탕 안 넣지. 뭘 넣는지 아는 분은 알아요. 그거 먹고 배탈 난 새끼 졸라리 많았을 거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쪽 두꺼워지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언제쯤이었을까? 중학생이었나 본데 보리차 파리 그 뭐냐면 동대문 이스턴 호텔 뒤에 가면은 이상한 야매 프로덕션들 있거든요. 거기서 시커먼 봉투에다가 보리차하고 수세미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잡스러운 거 있잖아. 광약 뭐 이런 거. 광약 알아요? 광약? 이렇게 튜브에 치약처럼 든 이 초록색 걸쭉한 건데 이 쇠그릇이나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반짝반짝 닦아지는 거. 뭐 광약 뭐 그런 거 이제 쭉 넣어가지고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들고 가면 그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들하고 나누는 거지. 그 고학생 입네 하면서 이제 들고 가는 건데 아저씨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놀고 먹는 거고 물건만 띄워다 주는 거고. 처음에는 4시간인가 5시간인가를 배를 띵동 둘러놓고 누구세요? 그러고 안에서 주인 아줌마가 나오면은 그 학생인데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만. 와. 그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나오지가 않아요. 아주 먹기만 한 소리로 저 그 학생인데요. 저 포포포포포포포포 쿵. 쿵이 뭐냐고? 문 닫는 소리. 필요 없어요. 됐어요. 우리 집 안 사요.
소리라도 들으면 한 개도 못 판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안이 돼. 근데 저 고학생인데요, 뽀뽀뽀뽀뽀뽀뽀 쿵 이러면 그 쿵 소리가 나의 무능력과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과 막 이런 거를 상징하는 소리처럼 들리면서 가슴이 졸라리 미어진다. 그래가지고서 하루 진쟁이를 팔고 한 개도 못 팔고 나서 해 뉴욕 넘어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막 씨발 막 인생 존나 비치면서 눈물이 그냥 또랑또랑 맺힐라 그러더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동네 노인정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 알아요? 그 없이 사는 동네 아파트일수록 노인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또 노인분들이 거기 훨씬 더 많이 모여 있다. 그 뭐 압구정동 아파트나 이런 데는 노인정 잘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어도 그 아파트 사는 노인분들 노인정 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 잘. 근데 그 뭐 없이 사는 아파트에 사는 그 노인분들 뭐 하고 계시냐? 다 노인정에 모여 있지. 그 앞에 죽치고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댁에 가실 때마다 천천히 따라가서 집 호수를 다 확인한 거야.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집을 공략해. 그때쯤에서는 이미 연기를 약간 연습을 했지. 그러니까 그 학생인데요, 저 여기서 약간 망설여야 돼. 그 수줍은 듯 약간 수치스러운 듯 괴로운 듯 저 보리차 하나만 사주세요. 끝에 말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줌마가 쿵 하고 이제 닫으려 그럴 때 뒤에서 할머니가 예예예 가야 그저 하나 사줘봐.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봐. 물건 안에서 주섬주섬 꺼내보는데 아무리 봐도 사줄 게 없거든. 마지못해서 그거 하나 할머니가 이렇게 사주면 며느리가 더 못마땅한 눈초리를 이렇게 돈 내주고 그러는 거지 뭐. 차라리 신문 배달 같은 알바는 그거는 괜찮아요. 새벽녘에 워낙 이른 시간대 일을 하는 데다가 운동이다 쌍 이라고 생각하면 들고서 가가지고서 앞에다 놓고 사람 얼굴 누구랑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보급소장 아저씨만 알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 돌릴 때는 야 일단 그 번지수하고 주소는 개젖 같은 거야 강북은. 강북 알바하기 젖 같다. 야 씨발 강남에서 만일 서초구 뭐 무슨 단지에서 신문 배달을 한다고 치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아파트 위치 몇 개만 알면 되거든 자기 구역이라는 게. 야 씨발 강북은 그 골목길에 그 몇 번지 그 따지는 그 완전 개쌍 그거 죽음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있지. 조깅 열심히 가던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비 오네 이러고서 이제 그냥 훅 자빠 자잖아. 비 오는 날은 신문 배달도 존나 일어나기 싫어. 난 그거 졸라 짜증나고. 그 다음에 신문 들고 가다 보면 그 생각이 난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종이로구나. 이 길에 넝마주의 아저씨나 폐휴지 장사들을 존경해야겠다. 무슨 종이가 씨발 그렇게 무겁니 종이가. 무슨 억만근 쇳덩어리처럼 무거우니까. 내가 언젠가 할 일이 졸라리 없어가지고 내가 평생 했던 알바 종류가 몇 개인지를 세봤는데 한 30종류 정도 한 것 같더라 종류가. 근데 제일 편했던 게 뭐였냐면요. 역시 대학생 과외. 이 중삐리들 고삐리들 영어 선생이었는데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그 책도 있지만 공부하기는 하나도 안 쉬웠어. 싫으니까 일단 너무 싫으니까. 근데 공부 가르치기가 제일 쉬웠어요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여학생들은 비교적 얌전하고 공부도 그럭저럭 열심히 하려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남학생들은 주로 문제아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 듣고서 찾아내잖아 선생도. 야 얘가 나이는 어린데는데 요거 하는 데는 아주 짱이 된다. 뭐 이런 그 가정교사 리스트가 대충 강남에 돌아다니는데 나는 강동에서 뭘로 꽤 유명했냐면
얘한테 맡겨놓으면 애들이 정학을 좀 그만 받는다 그래서 그 뭐 마리 선생이지. 같이 당구장도 데리고 가고 맥주도 한잔 마시고. 아 씹새야 학교 생활 정말 좋겠냐. 알았다. 야야 본드는 하지 마라. 딴 건 뭐 알아서 하고 뭐 이러면서 애들하고 그냥 상담해주고 앉아주 썽 까다가 그 다음에 또 한 2달 학교에서 정학 안 먹고 애가 얌전히 다니잖아. 그럼 또 부모 욕심이 또 거기서 또 넘어가요. 이젠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벌써 지랑 나랑 놀이터에서 소주병 들고 닭광 들고서 나발 분 게 몇 번이고, 응? 지 딴에는 막 불하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형아가 꼭 선생에서 잘리는 걸 봐야겠냐. 너의 인생과 너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형이 잘리는 거를 보기 싫거든. 빨리 해라. 그 다음 안 되면 패는 거지 뭐. 그랬는데도 참 돈은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 학생 신부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처음에 우와 입이 벌어져서 시작하면서 몇 군데를 벌려가지고 막 겹치기로 막 했는데, 근데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 나가. 그 기타 한 대 살라고 시작한 건데도 모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서 또 제일 골 잡는 알바는 그지 뭐. 고삐리 때 대학생이라고 뻥치고 음악다방에서 DJ 한 거. 온갖 수입비가 투석수석 날에 오래는 가끔씩 이어 생각에 잠기게 되거나 쓰여서 삼보태부 손님 신청해주신 빌로즈 예스터데이에서부터 팔로마 블랑카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거지 뭐. 아휴. 그때 인기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여고랑 여대에서 그 4시간대에 꽤 많이 나 일하는 업소를 왔는데, 업소? 업소지 하기야. 업종은 음악 다방이라는 거는 이미 맛이 갔을 때고, 그 당시에 최신 유행이었던 그 카페식 분식점 겸 음악 다방 같은 멀티 포맷인데, 여자애 하나가 거기 와서 오빠 뭐 맨날 편지 주고 그 신청곡 리스트 넣는 요 구멍 그 앞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멋있는 척 킹크림슨 에피탑 틀어놓고 봄 잡는다고. 왜냐면 DJ 오빠 얘기 또 나왔네.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안 들은 사람 귀 쫑긋, 들은 사람 그냥 실실. DJ 오빠는 왜 DJ 오빠냐면 집이 시골이야. 그래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자랐지만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애들한테 얘기하면 일단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아버지는 낙향한 대학 교수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결코 출세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인텔리아. 오케이? 그런 이상한 배경을 만들어. 그 다음에 오빠는 물론 꽤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쉽게 이 학생들 가르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하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시간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적은 돈이지만 벌어서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오빠야. 하숙생활은 무슨 하숙생활이냐. 엄마 아빠랑 살지. 대학은 무슨 대학이 있나. 코필인데. 그리고 담배는 그 DJ 박스 앞에다가 반드시 은하수가 최고 높은 거, 아니면 백자나 청자, 솔 그런 거 놓으면 안 돼. 88? 큰일 나. 도라지? 복덕방아니? 왜냐면 DJ 오빠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맨날 굉장히 싼 담배를 핀단 말이야. 여학생의 마음속 생각 가로 열고, 어쩜 몸에도 안 좋을 텐데 가로 닫고. 오케이?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며칠 그 앞에다가 백자 딱 놔두고 계속 피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뭐 말보로니 하는 이 양담배들이 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됐을 텐데 백화점에서만 외국인용으로 판다고. 그걸 한 갑을 딱 사서, 한 갑이라도 학생 돈으로 주머니 돈으로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 예쁘게 포장해가지고서 카드하고 이렇게 신청곡이라는 딱 집어넣는다. 그럼 고마워 그러면서 약간 윙크 찡긋 해주고 뭐
그런 다음에 만약 저쪽에서 오빠 커피 한 잔 마셔용 뭐 이러면서 신청곡 들어오면서 커피잔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 좀 이따 저쪽에서 주방 아줌마가 어따 그러고 커피잔을 DJ 박스 안으로 넣어줘. 그러면 신청곡 그 노래가 딱 나가면서 그 다음에 커피잔을 눈높이로 약간 들어올려서 5번 테이블 바라보면서 마이크 열고 신청곡 나가고 있습니다. 5번 테이블 손님 커피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쓱 한번 해줘야 돼. 근데 장사 존나게 안 되는 날이지? 그 반응 시덥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DJ 박스 저 뒷문 이렇게 빼끔 열고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콜라 한 잔 줘요. 그래서 누가 내는데 제 앞으로 달아내요. 콜라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콜라 잔 이렇게 딱 4번 테이블 손님 콜라 감사합니다. 4번 테이블? 거기 앉아서 먹는 손님이 4번 테이블이 어딘지 어떻게 아니? 저쪽 건너편이 4번인데 제가 보냈나 보다 하겠지. 그 다음에 음악 나오고 있는 동안에 DJ 앞에 있는 공중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야 돼. 그래서 앞에서 막 신청곡 하고서 턱 꿰고서 꿈꾸는 눈동자로 이렇게 오빠 딱 쳐다보고 있다가 그 가게에 의해서는 좀 그렇고 그 당시에 그리고 핸드폰이 어딨어. 문 밖으로 나가서 그 골목 건너편에서 요 전화번호로 전화 거는 거야. 그래서 오빠 오늘 저녁에 뭐 해요? 제가 쫄면 사드리면 안 돼요? 뭐 어쩌고 이러는 거. 오빠 쫄면 사줘 요는 한 명도 없어. 오빠가 쫄면을 사주세요? 그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을 빨아먹어라. 가난한 유학생 오빠라고 내가 설명했잖아.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이래도 음악밖에 잘 모른대도 하여간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여고에 다니던 A 모양이 나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거야. A 모양은 나를 대학생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랑 나랑 1살 차이였던 것이지. 그냥 오빠였던 게 다행일 뿐이야.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심야 11시인가 12시인가 넘어가는 학생으로서는 엄청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던 그 시간. 나는 밤 9시면 내 타임 끝내고 집으로 갔거든. 왜냐면 그렇게 알리바이도 성립이 되고 독서실에 가서 이제 도장 찍고 해야 된단 말이야. 제일 당황할 때가 여자애들이 오빠네 하숙집 가서 제가 빨래 해드리면 안 돼용. 하숙집이 어딨냐고. 엄마 아빠랑 산다니까. 그럼 내 빨래는 엄마 해준다고 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그놈들 미친년이지. 총각 사는데 따라가서 빨래가 웬 말이니.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A양이 마시지 못하는 소주를 마시고 내가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거에 절망하여 울며 불며 그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나의 이름을 여름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야. 이 얘기를 들은 건너편 짱깨집에서 일하던 이 배달 겸 서빙 겸 보조 주방인 그 당신 다 그렇지 뭐 B군이 그 당시 나의 예명이 거짓말 같지만 신성우였는데 그 절규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더래. 성우 개새끼 A를 먹었구나. 그런 다음에 찾구나. 만나면 다시 얘기해주고 싶어. 어이 내가 첫 딱지를 뗀 거는 그 사건으로부터도 5년인가 6년인가 뒤야. 참 수천가가 이게 그게 웬 말이야. 그래서 약간 다음날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시미 칼보다 더 무서운 짱깨집 식칼 알아?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그거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뭐 해물 같은 거 얹은 다음에 라이터로 조지면은 철판구이 될 것 같은 이렇게 넓적한 중국 영화 보면은 중국집에서 다들 그 칼 들고 나와서 막 와다다다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 그거를 들고 이 씹새끼가 나 일하는 데를 찾아와서 이 개새끼 죽인다 그러면서 뛰어들어왔다. 그래서
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변명할 틈도 없고 눈썹이 휘날리게 도망가가지고 40분인가를 그 동네를 계속 뱅뱅뱅뱅 돌았잖아. 직선거리로 도망가면 어딘가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수도 있고 이 인적이 한적해지는 곳에서 붙잡히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번화한 그 동네를 유지하면서 계속 도는 거야, 몇 바퀴를. 무슨 뭐 영화처럼 이러지 마. 그거 내려놔라. 위험해. 하지 마, 너. 그런 다음에 이색 죽어봐라. 그러고 딱 휘두르면 이렇게 탁 손을 잡고서 팍팍팍. 이게 안 되냐고? 야, 눈깔 뒤집혀서 입에서 거품 흘리는 애가 자기가 짝사랑하던 애가 나한테 먹혔다고 생각하고 찔러 죽인다고 뛰어오고 있으면 네가 그 앞에 설교 참 잘하겠다. 일단 바르고 봐야 되지. 존나게 발랐지. 그리고 나중에 나 일하던 가게에서 뛰어나온 주인 아저씨, 아줌마, 종업원 형들 막 단체로 붙잡고 말린 다음에 나중에야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아이 참. 그래서 A양은 어떻게 됐냐고? 결국 나랑 자긴 잤어. 한 7년 뒤에. 농담이야. 자세한 스토리는 또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피하기로 하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나냐면, 나의 화려한 청춘 시대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반장이고 방과 후에는 방송반이고 끝나고 나면은 약간 그러니까 야자랑 이런 건 다 땡쳐야지. DJ 하러 가서 DJ 끝나고 나면은 밴드랑 연습실 들어가서 밴드 연습을 하면서 스모크 온 더 워터를 절규해 했던 이 나의 청춘 시대였는데, 응? 반장 선거였어. 성적순 아니고. 선거면 알잖아. 선거 연설. 이거 나블라블라블. 날 뽑아라 얘들아. 축축축. 몇 마디 하고 나면 거의 전원 득표로 당선이었을걸. 난 반장 선거하면. 일단 뭐 그리고 내가 선거 연설을 막 하고 있으면 담임이나 애들이 말릴 생각을 안 해. 야 재밌다 하면 계속 듣고 있어. 이건 어떻게 막을 내렸냐면 그 당시 밴드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던 김재홍이라는 새끼인데, 이 새끼가 누구냐면 나중에 나랑 무한궤도를 결성해서 이 무한궤도 해산할 때까지 음악 같이 한 그러니까 중필 밴드부터 그때까지 했으니까 이 새끼랑 나랑 정말 오래 한 거지. 얘는 말하자면 좀 그 당시 대단히 순진했는데, 자기 엄마가 하도 서울대가 아닌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만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거기서 DJ 하는 걸 보고 큰일 났다. 저리 서울대 못 가라고 당황해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꼰질른 거야. 근데 걔네 어머님이 우리 엄마 대학 후배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꼰질르셨어. 우리 엄마? 그 얘기를 듣고서 온 집안 출동시켜가지고서 온 집안 친척들이 트럭 2대 나눠 타고 그 동네 들이 닥쳤잖아. 그 번화가를 휩쓸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머리끄댕이 붙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갔잖아 집으로. 그러면서 야 이놈아 고등학생이 대학도 못 가면 어쩌려고 막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건 좋은데 엄마 제발 그 말만은 나는 이 동네에 내가 어느 학교라고 뻥쳤냐면 서강대 다닌다고 뻥쳤거든. 왜냐면 거기가 학교 숫자가 제일 적다 그래서 우와 연대고대 막 10,000명 20,000명씩 되는 학교 막 이런 데 다니다가 어디서 연대생이고 고대생이고 막 이렇게 나오면 서로 못 알아봐도 요번에 우리 학교 그럼 뽀록 나잖아. 그래서 마주칠 염려가 좀 적은 학교로 하자 라고 하다가 서강대라 그래가지고 천벌 받아가지고 서강대 갔잖아. 그 학교 가는 건 거의 나한테 저주였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제일 고생스러웠던 알바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시오. 공연 포스터 붙이기. 응?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인다고요?
설명을 해드리죠. 이 공연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이핑이라고 하고 하나는 풀팅이라고 하지요. 풀팅은 풀질해서 바른다는 거를 그냥 프린팅의 팅을 가져온 그냥 풀팅이지 뭐. 멋지지 풀팅.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 테이핑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지만 대부분 스카치 테이프지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일 경우에 포스터가 몇 시간을 못 갑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나서 한참 시간이 경과한 뒤에 몇 장 정도가 남아있었느냐 라는 게 인증을 받아야 알바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알바는 또 밴드 하는 후배들이 밴드 하는 선배들 공연 포스터 붙여주고 용돈 받고 따라다니면서 음악 배우고 뭐 이런 거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라서 뭐 그래서 갑니다. 여름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문제예요. 이게 붙이다가 건물주한테 걸리면 멱살잡이 당하고 뒤통수 두들겨 맞고 심한 발길질도 당합니다. 건물주는 아무리 바르지 마시오라고 얘기해봐야 덕지덕지 발라놓고서 튀고 다음날 아침 눈 뜨면은 뭐 그것도 띄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붙이는 고생하고 띄는 고생하고 이 종류가 틀린 고생인데 맘먹거든요.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또 어린 뭐 남자애들이 붙이니까 승질나면 발길 올린다고. 그럼 또 나이가 어려도 성질 있을 만큼 있고 대가리에 피도 다 찼는데 그걸 또 참나? 그럼 또 아저씨한테 또 날려요. 그러니까 밤에 봉고차를 타고 기습작전을 가는 거야. 그래서 밤에 6명 정도를 한 조로 해서 먼저 이 바게스에다가 정말 그 단어는 바게스가 맞아요. 그 갈색 고무로 된 거 있잖아. 거기다가 그 지물포에서 사온 도배풀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50 본드나 돼지 본드를 타요. 그냥 풀 붙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촤르 풀칠을 해가지고 붙이면 이게 또 벽에 잘 안 붙어요. 벽이 생각 외로 건물이 평평한 벽을 가진 건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 작업을 하면 알게 돼요. 벽돌로 올록블록하거나 뭐가 나와 있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맨손으로 붙여야 되는데 철퍼덕 손바닥에 한 줌 덜어가지고 이 뒤에다가 쓱쓱쓱쓱 바른 다음에 벽 위에다가 호파파파박 붙이고서 여러 장 되면 이제 튀는 거야. 다시 봉고 타고. 근데 존나게 추운데 겨울에 그걸 막 바르면 손등이랑 뭐 손바닥에는 가릴 것 없이 다 묻는데 그럼 손이 깽깽 얼어요. 그러면서 이게 말라붙습니다. 금세 본드를 섞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짧은 몇십 초 1분 되는 동안에 손이 또 녹죠. 추운데 내려서 또 붙이죠. 그러면 나중에 손등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찍찍 갈라져서 그 사이에서 피가 찍찍 나와요. 그럼 끝나고 나서 니베아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어. 이걸 한 일주일을 알바를 하다가 다음 주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뭐 소극장 공연 같은 걸 하러 친구들이랑 무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이 손등이랑 막 이런 데 갈라지고 그리고 손가락 끝도 다 터가지고 기타 줄을 잡을 때마다 막 이렇게 찔리는 것 같이 아파. 그럼 기타를 막 치고 있으면 아파. 이렇게 밴딩 올릴 때 줄 위로 올려야 되잖아. 아파 씨발 라고 해서 나오는 눈물인데 관객은 감동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취해서 우는 건지 알아. 뭐 그러는 거죠. 뭐 요즘은 인디는 강남 사는 인디도 되게 많던데. 그래서 내 별명 알지? 재벌아들. 나? 우리 아버지 돈으로 데뷔한 거잖아. 대학가요제 때 전원 심사위원 매수해가지고 우리 무한궤도 전 멤버들 한 사람 앞에 코치 5명씩 붙고 한 사람당 5억 넘는 악기 가지고 출전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방송국 PD하고 주위에다가 돈 매기고 뇌물 매겨서 강제로 히트된 거잖아 전부. 그리고 판이 지금까지 팔린 600만 장도 내가 친척들한테 일일이 돈을 다 나눠주면서 다 한 명씩 사라 그래가지고 판 거라며. 그냥 웃지요. 그 시절에 손등에 남아있던 뭐 이런 흉한 자국들 같은 것들은 참 없어졌는데 손이 다시 맨질맨질해진 거를 보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이유 없는 죄책감이 든 건 뭘까? 굉장히 편안하게 음악을 하고 있다라는. 뭐 주위에서 내 친구들은 나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그게 무슨 노가다지 음악이냐고, 우리나라에서 밴드 하는지 죽어버리겠다고 자기네들은 그러는데, 근데 이건 옛날 생각해보면 굉장히 편하게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번에 난 죄의식이 드는데. 하여간 알바는 좋은 거라고. 단지 알바가 아닌데 그걸 알바로 하는 새끼들이 나쁜 거야. 그 새끼들이 누구냐면 의경은 그냥 의경인데 의경을 알바 삼아 하면서 이 돈 받는 이 건축업자인데 그거는 이제 직업이고 알바로 이제 철근 띵겨 먹고 막 이런 알바를 하는 게 나쁜 거지. 뭐 하여간. 자, 방송 정상화 기념 방송 끝.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